안녕하세요, 아씨입니다. 네아TI 4,800억짜리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재무제표 공부하도록 합니다. 10월 1일 기준 6,880원이고, 자, 재무제표를 보면 요약 재무제표가 있고, 요약 연결 재무제표. 연결한 거는 관계사, 종속회사 이걸 다 연결해서 내 지분만큼 빼고 더하고 했는 것들을 다 총망라한 거고, 그냥 요약 별도는 말 그대로 이제 별도 자기 메인 회사 것만 했는 것들을 별도로 간다. 개념부터 잡고 가면은 재무 상태표를 보면 돈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 부채가 얼마 있는지 얼마 있는지, 자산이 얼마 있는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대해서 적어 놓은 건데, 자산이란 말 뜻 자체가, 자산은 내 거 빌린 거 합쳐서 자산, 그러니까 빚도 자산이라는 거지. 내 본전도 자산이고,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내 거 빌린 거 합쳐서 자산인데 유동이 붙었으면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자산, 그 중에 내 것도 있고 빌린 것도 있고 포함이란 말이지.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타 유동 금융 자산은 주식, 펀드, 빌려준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1년 안에 바꿀 수 있다는 말이겠고, 매출 채권은 받을 돈, 기타 유동 채권, 채권은 받을 돈, 채무는 줄 돈, 기타 유동 자산, 단기 법인세 자산, 법인세, 재고 자산, 재고 자산 말 그대로 재고 물건들에 대한 자산들, 그런 것들을 1년 안에 바꿀 수 있으면 재고 자산 여기다 넣고, 1년 안에 못 바꾸면 또 더 장기성 유동 자산에 비유동 자산으로 넣겠지. 자, 그러면 이제 비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꾸기 힘든 것들, 대표적으로 비유동 금융 자산, 주식, 펀드, 그거 장기성, 저축, 이런 것들 다 1년짜리가 있을 끼고 2, 3년짜리가 있을 거잖아요. 맞지? 유형자산, 건물, 땅,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 투자 부동산 마찬가지 것들,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들, 영업권들, 회원권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1년 안에 바꾸기 힘든 것들, 애매한 것들은 비유동자산. 그걸 다 합치면 자산 총계라 그러고, 자산 총계에서 또 세 번나 나누면 부채로 나눌 수 있고 자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안에 부채, 갚아야 될 채, 줄채, 부는 무슨 부지? 부자부가? 아니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그 중에 매입 채무, 외상값, 기타 유동 채무, 단기 차입금.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리는데 이자를 주면서 빌리는 것들을 차입금이라고 그러고, 단기는 거의 1년짜리들, 그런 것들. 기타 유동 부채, 기타 유동 금융 부채, 은행권이나 다른 쪽에서 빌리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유동 충당 부채. 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채로 잡아놓은 것들, 여러 가지 또 항목들이 있겠지. 이게 회계상 항목들. 그냥 몽뚱그리 가지고 그냥 크게 보면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그 중에 이게 은행에서 빌린 거, 빌린 거, 이게 항목을 나눴다 뿌리는 거지. 비유동 부채는 1년짜리는 아니고 2, 3년짜리 1년 이상 걸려가 갚을 부채.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그러니까 장기성 부채가 비유동 부채. 자, 그러면 요걸 부채 총계를 총 나눌 수 있고, 부채 총계에서 자본을 나누면 부채율이 나오잖아. 부채율. 자본 대비 이 회사의 부채율. 네 빚이 얼마 있노? 네 자산에 자본 대비 빚이 얼마 있노?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하면 되잖아. 자기 본전. 부채가 300원이고 자본이 700원이면 300 나누기 700 하면은 얼마야? 37에 21. 얼마고? 300 나누기 700원 42% 곱하기 100 하면 내 부채율 42%. 내 부채율 200% 그러면 지 자본보다 2배는 더 많다는 거지. 맞지? 맞나? 그렇겠지. 자, 그러면 이제 자본을 넘어가면, 자본은 내 건데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지배, 내가 이렇게 힘께나 쓴다, 방ቄ나 쓴다, 내가 한마디 하면 져서 벌벌 긴다, 이런 것들을 지배한다 그러잖아. 종속한다, 이런 것들. 그럼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이다. 그럼 그거를 어떤 회사에는 100% 지분을 가지고, 어떤 회사는 80%, 90%, 50%, 30%. 그러면 어떤 회사 30% 지분 가지고 있으면 30%의 소유 지분만큼 여기에 항목 포함되는 거고, 70%면 70%. 이런 것들이 소유된 지분만큼 자본을 표시해 놓은 거다.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발행가, 액면가가 있고, 발행가, 행가, 그리고 시장가.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액면가는 처음에 주식이 발행될 때 액면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뭐 5천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발행가는 이 주식을 스톡 옵션을 하든지 이렇게 지금 상장을 하는데 액면가는 1000원이지만 발행을 뭐 이렇게 시장가 예상 10,000원인데 한 30% 싸게 7,000원부터 발행하겠습니다. 발행가. 시장가는 지금 이거 지금 시장에 어디고 이렇게 뭐 10월 1일 기준 종가 6,880원 이런 시장가. 그러면 자본금은 액면가고 발행가는 자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 혹은 주식 잉여금 요렇게 하고, 그리고 시장가는 여기 없는 거지. 그리고 순이익을 벌어서 쌓아둘 수 있잖아. 맞지? 회사가 오래되면 이런 거 회사 얼마 됐지? 몇 년 됐지? 26년 됐잖아. 27년 법인 설립을 하고 회사를 설립한 지 27년 됐단 말이잖아. 그러면 27년 동안 회사가 이득이 발생되면 돈이 쌓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다? 이익잉여금, 이익이 났는데 남는 돈, 그게 이 정도 쌓여 있다. 기타 자본 구성 요소는 스톡 옵션을 주고 새로운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자본을 땡기기 위해서, 아니면 해외 사업에서 이제 내 관계사에서 또 돈이 또 들어와서 또 쌓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가지. 그거는 또 항목을 나누면 근데 요거를 통째로 그냥 딱 보면 자본이다. 요게 자본이다. 내가 버는 거는 다 내 거다. 이익잉여금을 까먹으면 자본금이 감소되겠지. 주식 발행 초과금을 까먹으려면 제일 먼저 소비되는 게 이익잉여금, 여기 결손금이라고도 하는데, 이익잉여금이 회사 적자가 계속 나긴 하면 여기서 까먹기 시작하고 메꿔야 되니까 어차피. 자, 그럼 요거 다 쓰면 어떻게 돼? 주식 발행 초과금을 또 까먹어.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걸 어느 정도 까먹다 보면 소유 지분 대비 자본금 비율이 뭐 50%다. 뭐 아니면 100%다. 그러니까 그거지. 자본 잠식 50대 뭐 이거 그렇게 계산하는 거 맞기라. 지분 대비 전체 자본 총계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몇 프로 미만이 되면은 자본 잠식 상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다 까먹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막 까먹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보다 부채율도 너무 높아서 언제든지 이 회사가 돈을 굴리지 못해서 또 돈을 못 갚으면 그걸 뭐라 그러나 부도처리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없는 회사, 주식 발행 초과금이 까먹는 회사, 자본 총계보다 그런 게 낮은 회사, 이런 걸 보면은 조심해야 되지. 언제 무너져도 안 이상한 회사. 자, 근데 여기는 이익잉여금이 691억에서 3년 동안 794억으로 됐네. 불어났다는 거지. 이익잉여금이 이익이 계속 쌓였다는 거지. 부채와 자본 총액 합쳐서 1482억에서 1821억으로 우상향 계속 됐다는 거는 부채가 쌓이든 뭐 자본이 쌓이든 쌓이고 있다는 거지. 맞지? 자본은 966억에서 1083억으로 쌓이고 있듯이 이렇게 쌓이고 있다. 요렇게 이제 개념 잡았고, 자, 이제 들어가면, 자, 요거 연결과 별도를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연결이나 별도나 별 차이 없어가지고 뭔 말이냐면은, 이게 연결 손익계산서인데 619억이잖아 요번 반기분. 근데 이게 별도 재무제표를 봤을 때 매출이 619억에서 아까 619억이죠. 619억에서 520억 같으면은 뭐 그래 차이 안 나잖아. 맞지? 한 10% 정도, 11% 정도 차이 나니까 100%에 11%니까 무시하고 그냥 통째로 볼게. 통째로. 왜 하냐고, 왜 그래 보냐고, 내 맘이지. 자, 통째로 한 방에. 자, 연결 재무상태표. 자, 유동자산이 26기 말 1069억에서 1203억으로 증가했고, 그 중에 현금성 자산이 77억에서 98억으로 증가. 기타 유동금융자산이니까 여기 부채도 포함되고 내 것도 포함되어 있는 자산이 488억에서 599억. 금융자산은 뭐고, 주식, 펀드, 뭐 채권, 뭐 투자한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 그리고 채권은 받을 거고, 기타 금융자산이고 유동자산이니까 뭐 부동산도 될 수 있고, 맞지?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인 거지. 아니면 대여금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31억인데 62억이 됐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으로서는 비유동금융자산이 똑같은 유동자산의 유동금융자산이나 비유동금융자산은 또 비슷한 거겠지. 351억에서 376억 이렇게 불어났고, 자산총계가 1679억에서 1821억. 부채를 봤을 때는 유동부채가 573억에서 682억으로 거의 한 100억 가까이가 불어났고, 그 중에 뭐가 불어났냐 보니까 매입채무 외상값은 줄어들었고, 단기 기타 유동금융부채 줄어들었고, 기타 유동부채가 322억에서 484억으로 여기가 한 160억 가까이 불어났네. 맞지? 기타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기타적인 부채가 160억 정도 불러. 뒤가 뭐 보면 나오겠지. 자, 그래서 부채 총계 632억에서 738억으로 한 100억 정도 불었다. 자본은 소유주에게 기속되는 자본이 1022억에서 1057억으로 한 35억 정도 불었는데 보니까 자본금 별차였고 주식 발행 초과금 별차였고 이익잉여금이 그러니까 그 이익이 나서 남았는 돈이 755억에서 794억 여기서 불어났는 게 여기로 그대로 올라갔다라고 보면 된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기업의 유보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대비 몇 프로 있냐를 계산하는 거니까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를 하면은 유동부채 나누기 유동자산이지. 이제 유동자산 1203 나누기 유동부채 682는 176 곱하기 100을 하면 176이지.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1200억에 176% 76%가 더 있다. 좀 충분한 거지. 당좌비율은 당장 석 달 안에 현금을 쓸 수 있는 비율이 당좌비율 현금성 자산 98억 나누기 682일 곱하기 100을 하면 14%가 나온다. 당좌비율은 14%. 자, 자본 유보율이라고 하는 건 자본 대비 얼마나 여유롭게 있나. 자본은 자본금 이 자본금 대비 나오는 숫자거든.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플러스 이익잉여금 합친 금액의 자본금을 나누면은 이걸 500% 정도가 이렇게 5배 자본금의 5배 71억에 5배 75, 35, 350억 정도가 그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전체에 뭐 회사 명의로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산 속에 자산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 자본 유보율이 500% 이상 정도 되면은 좀 외부 충격에 좀 견딜 수 있는 여유롭다라고 보통 보는데 얘들은 1300% 그러니까 자본금의 13배가 있단 말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00% 정도 되지 한 100배 최근에 공부했던 회사들 거의 다 뭐 1300%, 40% 게임 회사 펄어비스 10,000%지 10,000% 또 어디가 또 많았더라. 하여튼간에 조금 돈 좀 된다 하는 회사들은 방귀 낀다 하는 회사들은 한 열 몇 배 막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게 다르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자본 유보율이 많으면 좋냐? 회사 입장에서는 좋겠지.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왜? 안 좋지. 뭐든지 세상 이치는 적당한 게 좋은 거지. 과하면 뭐다? 과하면 뭐하다. 뭐하다는 말이 뭔 말이냐? 지금 이런 회사는 주식회사잖아. 주식회사. 주주들이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그 중에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대주주의 그 권한을 주고 그 대주주가 과반수 이상의 그거 안건을 내면은 자기가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경영권을 획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보율이라는 거는 자본에 대해서 13배, 막 800배, 8000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안 하고 혹은 요걸 가지고 배당을 배분 안 하고 그러되면 뭐다? 주주 입장에서는 집이 모른다 생각밖에 못 한단 말이지. 투자도 안 해, 돈도 안 해, 돈도 안 벌어, 지금 버는 걸로 만족해. 그러면 말라 상장하노. 지 혼자 그냥 굴리면 되지. 맞지? 슈피겐. 그래도 슈피겐 2%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게 좋다. 자본 유보율이 너무 많아도 안 좋지만 너무 적어도 불안하지만 너무 많아도 자기들 딴에는 명분을 세우겠지.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쌓아뒀다. 개뿔 같은 소리. 이건 하여튼 적당해. 그래서 그 나라에서 했던 게 이거 자본 유보율,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안 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러니까 막 들고 있는 나치 중소기업이 그 나라를 그 근간을 흔든다 하고 막 이게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란 말이냐 하고 회사가 투자를 해서 미래의 가치를 더 올리려고 준비를 해야지. 쌓아두고 뭐하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쌓아두고 있는 거는 쌓아두니까 득이 되니까 쌓아두는 거잖아. 맞지? 뭐든지 득이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면 쉽게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면 마이너스 되는 게 좋은데 말라 쌓아두겠노. 플러스 되는 게 더 좋은 게내 쌓아두는 거지.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되게끔 너들 많이 쌓아둔 거 세금으로 매기겠다 이카니까 기존에 하던 거에서 어긋나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막 입에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한다 하는 거거든. 왜 쌓아두는데? 자, 그러면 그거 찬반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적당한 게 좋다. 유보율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많은 거는 누구 입장에서 좋냐?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지. 하지만 누구 입장이 좋냐? 오너 입장에서는 상관없지, 맞지? 어차피 그 돈 자기가 좀 적게 받아다고 어차피 자기가 지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배당을 주든 안 주든 일단 회사 가치가 올라가든 말든 자기는 상관없잖아. 자기는 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에 따라서 개념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어떤 놈이 제일 이득을 볼까? 어떤 놈이 제일 손해를 볼까를 딱 생각하면 굉장히 그거에 대한 답들이 굉장히 명쾌하게 보인다.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왜 저렇게 감지르지? 제가 저렇게 감질러서 가장 크게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지? 그런 거 있잖아. 보통 범죄 수사할 때 저놈이 죽었을 때 가장 크게 득을 보는 사람이 보험금 수령하는 사람. 언제부터 보험금을 했지? 역추적 들어가듯이. 맞지? 그런 것들인 거지. 뭔 얘기가 내려 빠졌노? 그 유보율은 그렇게 하면 되고 부채율은 40%밖에 안 나오네.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부채에서 자본을 나누니까 자본 총계 1,800억 나누니까 1,080억 나누니까 40%. 그러니까 넉넉한 거지. 충격에 넉넉하다. 전체 매출 616억에 전체 매출 616억에 전반기에는 561억, 전반기보다 높아졌다. 맞죠? 매출. 원가는 479억, 77%에 달하고 원가가. 판관비가 88억, 전반기에는 90억, 별 차이 없지. 14% 달하고. 그럼 이거 다 합치면 91%네. 그럼 영업이익이 52억, 8.4% 달하고. 영업이익은 8.4%. 기타 이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데는 원가 띄고 판관비 띈단 말이지. 자, 어디에서? 총 매출액에서. 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오려 그러면 원가가 낮아지든지 판관비가 낮아지든지 아니면은 매출액이 높아지든지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자, 영업이익은 52억. 하면 영업이익 나왔으면 끝이냐? 아니지. 또 단기 순이익을 떼야지. 여기서 또 뛸 거, 뭘 띄노? 또 붙일 것도 있을 수 있잖아. 회사가 돈을 벌다 보면 돈이 쌓이는 게 있잖아. 유보율 이렇게 결손금하고 전에 이익잉여금 쌓이잖아. 맞지? 그러면 그 쌓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땅에 묻어두지는 않고 뭘 사든지 뭐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든지 뭐 이렇게 뭐 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누구 빌려주든지 할까이가 돈을 굴린단 말이지. 굴리면 뭐가 나와? 이자가 나와. 굴리는데 손해볼 수도 있잖아. 맞지? 뭐 이렇게 오늘같이 셀트리온 10% 떨어지지 않았나? 짱 난다. 셀트리온 얘기한 게. 그런 식으로 손해볼 수도 있잖아. 손해보면 마이너스 원가, 이득이 되면 수익, 이런 식으로 금융수익, 금융원가를 나눌 수 있고, 또 기타 이익,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거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구한테 외환을 다른 나라 사는데 또 손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기타 이익이 13억 들어오고, 그리고 손해보는 게 한 2억 5천, 그리고 세금 18억 딱 내니까 뭐가 나와? 순이익이 나오는 거지. 그럼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뭐가 나온다고? EPS가 나오잖아. 주식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주당 순이익. 이게 영어로 하면 earning price share. earning per share인가? earning price share. earning 실적의 price 가치 쉐어 주식수. 맞나? 맞을걸? EPS. EPS가 나오면 주당 순이익이 나오면 요게 6개월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1년치잖아. 맞지? 1년치 하면 얼마고? 126원. 126원에 지금 주가 6,880원을 126으로 나누면 PR이 54배 나온다. 54배란 말은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 될 때까지 54년 걸린단 말이야. 54년. 금리 많지? 높지? 보통 코스피 평균이 한 10배로 보는데 얘들은 54배니까 거의 거품주다. 맞지? 거품주다. 근데 뭐 철도 테마를 엄청 받았긴 받았네. 맞지? 이거에 50배니까 50배면 그 5배 정도 더 나왔네. 10배가 나와야 되는데 50배인데 5배 정도 더 나왔네. 지금 시총 4,800억이 5개 하면 1,000억 정도가 적당한데 어찌 보면. 자, 그럼 ROE는 리턴 온 에코티라고 리턴 돌아오는 거 온 에코티 맞나? 자본 대비 돌아오는 거. 내가 투자한 거. PR은 ROE도 10,000원 투자하면 돌아오는 게 해마다 8.4%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 계산하는 법은 맹순이익에서 아까 전에 주식수를 나누면 EPS가 나오는데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면 자본 대비 돌아오는 비율이니까 리턴 온 에코티.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면 자본 얼마고 아까 전에 1,083억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면 8.4%. 그러니까 R로 시작되는 거는 무조건 높을수록 좋고 P로 시작되는 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EPS는 평균 4년
16, 17년, 18년, 19년, 20년, 19년, 20년, 21년, 18년, 19년, 20년, 21년 어닝이거든. 요게 그거 네이버 금융 거 보고 했으니까 18년, 19년, 18년 EPS 91원, 19년 30원, 20년 99원, 21년 어닝 아까 전에 126원, 예상치 126원 합한 금액이 86.5원인데 86.5원 대비 126의 퍼센트는 45%인 거야. 이제 성장률이. 그러면 EPS PEG 레이쇼는 프라이스 어닝 프라이스가 돼. 이거 PER 에서 나누기 그로스 레이쇼. 이거 모르겠다. 그로스 레이쇼. 이거 그로스 레이쇼. 요거는 성장률. EPS 성장률을 하는 게 공식인데 뭔 말이냐면 PER 나누기 EPS 성장률. PER 얼마였노? 54 나누기 그 성장률 45%. 54 나누기 45% 하니까 1.2배. 이거는 그거 누구야? 피터 린치가 좋아한다는 수치인데 요거는 계산하는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5년 평균, 4년 평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작년 평균 하면은 또 조금 더 적어줄 수도 있고 3년 평균 하면은 좀 더 적어줄 수도 있고 맞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5년, 4년 평균 했는 상황에서 1.2, 1이면은 그거 기본 숫자 0.5면 무조건 사라 1 이상 되면 팔아라고 했던 피터 린치의 숫자 요 개념법 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근데 맞을 것 같아. 맞지? 딱 떨어지잖아. 맞지? 그렇지. PEG 레이쇼. 근데 얘들은 얘들의 사업성이 그거잖아. 철도, 미래 가치. 주식은 또 미래 가치잖아. 미래의 폭발성. 남북 그 대륙 철도가 놓인다. 그거를 여기서 해봤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50 PER 50이겠나 맞지? 몇 년 안에 이게 수십 배로 올라가겠지. 돈을 더 벌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의미 없는 거지. 이거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잉. 하여튼 간에 PEG 수치는 1.2. 자, 요건 이제 뭐고, 요건 뭐고, 자본 변동표,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단기 순이익, 아까 전에 다 봤던 거고, 자, 자본 변동표. 자본이 자본금, 아까 말했던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구성 요소, 이익 잉여금,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비지배 지분은 내가 지배하지 않는 지분, 그걸 다 합치니까 966억의 자본으로 2020년 1월에 시작했는데 배당금 14억 띄고 단기 순이익 30억 더하고 또 뭐고 또 해외 사업장에서 65억 한산촌익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배당금 2021년 1월에 배당금 14억 나가고 단기 순이익 45억 들어오고 또 해외 사업에서 76억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1083억이 됐네. 966억에 시작해서 1083억이 됐다. 근데 얘들은 보면 연차 배당이 14억. 작년에는 2020년 1분기에는 2분기에는 그 2020년 배당은 14억 정도 냈잖아. 14억이면 1년이 12개월이니까 14 나누기 12, 14 나누기 12는 1.16억. 1.16억. 1억 1600. 1억 1600. 1억 1600 원. 이거 뭐가 어떻게 적어야 되나? 1억 1600원. 1억 1600원을 매일 줘도 되잖아. 맞지? 어차피 쥐꼬리만큼밖에 이익잉여금 뭐고 배당금 14억밖에 안 주잖아. 14억을 주식 수만큼 줄까 이가. 그러면 0. 몇 프로 될 거거든. 14억 나누기 주식수 해봐라 이거. 해볼까? 자 해볼까? 14 다다다다다다다다 14억 맞지? 나누기 7,100만 주, 7,100만 주, 다다다다다다, 는 19원씩 되나? 19원씩. 들어봐 죽겠네. 19원이잖아. 19원 나누기 지금 주가 6,800원에 6,800 나누기 6,800원, 6,880원. 80원은 0. 곱하기 100 하면 곱하기 100은 0.28%. 0.28% 맞네. 주가의 0.28%인 17원씩 주당 17원씩 배당금을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얘들은 매달 줘라. 맞지? 매달 줄 수 있잖아. 1억 1,600만 원만 뭐 배당금 주면 되면 현금을 빼면 되잖아. 얘들 현금성 자산 많잖아. 맞지? 아니면 삼성처럼 3개월마다 한 번씩 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주주들이
우리나라 주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이렇게 오너들이 이 정도까지 머리를 안 굴리는 거지. 어차피 줄 돈 14억 들어가는 거나 석 달에 한 번씩 뭐 석 달 해봐야 3억 4억만 현금으로 돌리면 되네. 어차피 0.06이면 그런데 0.0 배당을 0.2 뭐고 0. 아까 몇 프로였나? 0.28% 0.28% 주면 얼마나 주주들이 좋아하겠노 맞지? 좋아하긴 개뿔 좋아해. 0.28% 더러워 죽겠다 하면서 안 주겠지. 줄라면 더 줘라 이게 말겠지. 여기서 만약에 1% 주려고 하면 곱하기 3배 하면 되잖아. 17월 3배, 3일은 3, 37이 20일. 하면 60원씩 들어오네. 그러면 곱하기 3배 하면 되잖아. 한 3억. 그래도 석 달에 3억, 아니다, 3억이. 달마다 3억이니까 석 달이면 한 10억. 한 분기마다 한 10억씩만 내도 맞지? 한 1%씩 주는데. 그러면 또 이 회사 주가 또 오를걸. 맞지? 그런 걸 안 하는 기라. 왜? 회사에 돈을 쌓아둘 생각만 하지 주주들한테 이게 바로 주주환원 정책 중에 하나잖아. 아니면 주식수를 사가지고 줄여주든지 이게 주주 친화 정책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집비 모르는 거지. 집비 이런 걸 잘하는 회사가 나중에도 잘한다. 평상시에 잘하는 인간이 나중에도 잘한다. 항상 잘하는 인간이 계속 잘한다. 이때까지 못하다가 요번에 잘할 겁니다. 저만 믿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놈은 무조건 못한다. 세상 이치가 그런 게다. 내 춤출 때 항상 춤 연습했거든. 그래 지금 이래 추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 놈아 일주일에 7번 연습하는 거하고 누가 잘 추겠노? 맞지? 아무리 몸치지만 계속 연습하는 거는 못 따라간다니까. 뭔 얘기하더니 또 빠졌노? 자, 또 가보자. 연결 현금 흐름표. 이거는 현금이 흘러가는 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또 어딨노? 재무 활동 현금 흐름. 현금이 흘러가는 흐름인 거야. 내 수중에 있으면 플러스, 내 수중에 없으면 마이너스. 영업은 돈 버는 행위로 돈이 흘러가는 걸 다 적어놓은 거고, 투자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돈을 썼는 거 혹은 안 쓴 거를 가지고 이렇게 돈 다 플러스 마이너스 시킨 거고, 재무는 자본금이나 은행에서 이자 내면서 빌린 것들을 다 적어놓은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영업활동 현금으로 단기 순이익, 요건 다 내가 영업하면서 돈 버는 행위로 발생했으니까 순이익 적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만 플러스지. 그리고 뭐 이자, 배당금 이런 거 다 있지만 또 조정, 부채의 변동, 그리고 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 또 한번 쳐볼 거고. 그럴 때 영업활동이 170억이 플러스 된 상태. 그러니까 현금이 잘 돌고 있다. 170억만큼 잘 돌고 있다. 현금으로서 돌고 있다. 이 말이고,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미래를 위해서 돈 쓰는 걸 다 정다 그랬잖아. 돈을 내 수중에 있으면 플러스고 없으면 마이너스라 했으니까 투자는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되는 게 정상이지. 맞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 129억이네. 그러면 얘들이 어디에다 돈 쓰는지 확인하는데 얘들이 무슨 회사? 철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 그러면 철도 시스템과 연관되는 것에 투자를 하면은 베스트. 맞잖아. 모토닉이나 뭐고 동개발은 부동산이고 모토닉은 자동차 부품 회사야. 근데 자동차 부품 회사가 골프장 짓는데 돈을 투자하고 뭐 부동산 회사가 금융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하면은 지 사업하고는 다른 거잖아. 맞지? 그런 것들 잘 봐야 된다. 단기 금융상품의 취득이라는 건 샀다. 1297억치. 단기 금융상품이 뭐고? 단기 빼쁘고 금융상품은 알아듣기 쉽잖아. 맞지? 금융상품, 주식, 펀드, 뭐 채권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거겠지. 근데 그거를 1297억치 샀다고? 1297억치? 작년에는 1060억치 샀네. 1000억치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단 말이잖아. 다른 말로. 맞지? 그러니까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오겠노? 자본 유보율 거기서 나오는 거지. 이익잉여금이 여기서 이제 나왔는 거겠지. 아, 이것들 은행이가 이거 1200억치 사는 게.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의 처분, 이거는 사고 이건 처분 같은 말이잖아. 이건 또 팔았단 소리야. 사고 팔고 한다는 거지. 여기서 수익을 발생시킨다 인 거지. 그러면 좋게 보면은 그래. 일반 회사 또 자기가 이제 메인으로 하는 주력 무기가 있으면 부업으로 돈을 버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주력 힘은 뭐다? 메인은 철도 관제 시스템, 그리고 얘들은 광고, 이쪽이 메인이잖아. 그럼 그쪽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게 정상인데, 얘들은 일단 이런 데들도 돈을 굴린다. 모토닉 같은 경우는, 모토닉이나 동개발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활동 금융자산을 굴려가 뭐 2, 3천억씩, 4천억씩 굴려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이 그 수익으로 배당금을 한 3%씩 줘. 그래도 걔네들은 3%씩 준다, 배당을. 이것들은 0.2%밖에 안 주는 것들이. 그렇네. 자, 요렇게
은행도 아닌 것들이 1297억치 금융자산을 굴리고 있다. 팔고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장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장기적으로 뭐 팔 수 있는 금융자산을 40억치 샀다. 작년에 그 전분기에는 34억치 샀고 또 팔고 사고 팔고 한다는 거지. 자, 유형자산 요거는 유형자산에 이제 뭔가 뭐 있는 거니까 3억치 샀고, 그러면 또 유형자산 또 판 것도 있고, 보증금의 증가, 보증금 사는데 또 12억 쓰고, 이거는 뭐 괜찮을 거고, 보증금의 감소, 보증금 끝났네? 이거는 뭐지, 리스트 자산 그런 건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얘들은 특별하게 자기 사업하는데 뭔가를 투자하는 데는 돈을 쓴 게 안 보인다, 맞지? 금융상품 취득하는데 썼다. 그래도 뭐, 금융상품 안에 그게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자기가 필요하려고 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살려고 하는, 그것도 여기 포함되나? 그것도 포함될 수 있다. 아니면은 관계사 지분 획득이라고 또 적어 놓겠지, 따로. 왜? 일반인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맞지? 좀 자세히 본 사람들, 아니면 이 금융상품 중에 뭐가 있냐, 또 뒤에 보면 또 나오긴 나오지만, 요런 거를 조금, 재무제표를 쉽게 정말 쉽게 표현한 회사들은 그런 것도 적어 놓은 회사도 있거든. 우리가 관계회사 주식을, 살려고 돈 얼마 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 아직 없으니까 모른다, 뭐 샀는지 모른다 할 때 뒤에 보면 있겠지. 자, 재무활동은 그 자본금이 변하든지 아니면은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돈이 변하든지 이런 거 갚든지 그런 걸 정다 그랬는데, 내수중에 있으면 플러스, 내수중에 없으면 마이너스. 내수중에 있다라는 거 말은 배당도 없고 은행이 갚는 것도 없고, 내수중에 없다라는 거는 갚았다라는 거. 내수중에서 돈을 갚았다라는 거. 어떤 거 보니까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 좋아. 그런데 보니까 단기 차입금 상환, 23억 상환. 근데 증가네, 또 23억. 셈이 배당금 지급, 배당금 좋아. 배당금 지급 안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 근데 너무 적네, 얘들, 맞지? 0.2% 뭐고. 돈은 봐라, 현금성 자산이 98억의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서 여기서 16억 쓴다고 뭐 기분 표시 나겠나, 맞지? 10%, 20%도 안 되는데. 자, 재무활동에서는 그래서 얘들은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투자활동은 저거들 뭐 관계회사 그걸 모르겠고, 일단은 금융자산 투자하는데 한 1,000억 정도 쓰고 막 그런 식으로 돈 굴리고 있다. 그리고 재무활동은 그냥 배당금 준 게 그냥 마이너스이다. 그것도 한 16억, 0.2 몇 프로, 0.28%인가? 그 정도, 0.28% 더럽 죽겠다, 맞지? 더럽 죽겠다. 그래도 그것도 안 주는 회사도 있다. 그런 거 보면 맞지? 참, 얘들이 우리 주주들을 아직까지 알로 본다는 거지. 그래서 시작할 때 77억의 현금성 자산이 마무리 때, 기말 때 98억이 됐네. 증가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억이 증가됐다. 전반기에는 50억이었네. 전반기 맞네, 이거. 전반기에는 50억이 현금성 자산인데, 요번에는 98억.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왜?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간에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뭐고 셀티는 거지, 오늘 10% 빠지잖아. 그러면 낼름 살 수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못 산다. 다른 말로 이게 회사가 잘 가다 갑자기 큰 변화가 닥쳐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날 수 있는데, 현금 가지고 그 회사를 살 수 있는데 현금을 못 땡기면은 뭐다? 그 회사를 못 사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오너 입장이지, 전형적인 오너. 그래서 현금이 많을수록 뭔가를 일을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도 적당히 많아야지. 너무 많으면은 엄니만 뭐하다. 너무 많으면 무조건 독이 되지. 적당해야 된다. 하여튼 적당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사모펀드 회사들, 사모투자 회사들이 회사의 지분 20%, 30% 가져가지고 그거를 회사를 정성화시켜서 그걸 팔아먹거든. 그럼 걔네들은 유보율 놔두겠나? 자본잉여금. 어딨나 이게? 자본금. 이익잉여금이 자본금 결손금이거든. 이익잉여금을 놔두겠나? 그런 회사들이 그 지분을 막 대주주 과반수 이상 경영권 확보 차원 딱 해가지고 30%딱 해서만 이거 다 섞는다니까. 뭘로? 배당으로 다 풀어본다니까. 5%씩 막 4%씩 몇 년 걸쳐가 싹 다 풀어버리고, 이건 없어도 회사 돌아가거든. 왜? 요거 다 쓰고 이익잉여 다 쓰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또 결손 나면은 마이너스 되면 여기서 까먹거든. 근데 평상시에 이득 버는 회사가 이게 697억, 다른 말로 794억이나 이익잉여금이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한 몇 년에 걸쳐가지고 배당금을 쫙 풀어버리면 이 이익잉여금이 유보율이 1300%에서 뭐 한 200% 이래 될 수 있네. 200% 된다고 회사 망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그 회사는 뭐 때문에 한다?
저들이 돈 빼가기 위해서 이익잉여금을 풀었는 거고 회사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그거나 이걸 쌓아두고 안 푸는 거나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건 아니지. 경영자의 오너 마인드의 차이인 거지. 맞지? 적당해야 된다. 적당해야 된다. 적당해야 된다. 연결 재무제표 주석은 간단하게 2부로